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농경지 배수로가 재구시를 못하고 오히려 물 흐름을 방해하면서 침수 피해를 키우는 곳이 많습니다. 방건만 하는 농민들의 의식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환경단체들이 4대강 검증을 위한 토론에 나섭니다. 환경단체들은 토론의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공동기구를 발족합니다. 광주의 한 택시업체가 불법 도급 운영을 하다 적발되고도 여전히 도급제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장마철인 요즘 농촌은 농경지 침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잦아진 폭우 때문이지만 관리되지 않은 배수로가 물 흐름을 방해하면서 침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단 20여 분 만에 5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무안군 해제면. 물에 잠긴 노는 그 끝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호수로 변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농경지 침수 피해 또한 함께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배수로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오히려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빗물이 빠져나가야 할 배수로에는 흙과 수초가 넘치도록 쌓여있고 퇴적된 흙은 빗물에 쓸려 인근 농경지에까지 2차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자신의 논밭인데도 배수로가 막히든 말든 나 몰라라. 오로지 자치단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장비들 이렇게 집어넣어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뒷짐만 지고 있는 상태라 간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도 이 자치도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노인뿐인 농촌 사정을 감안해 자치단체가 개인 배수로 정비도 지원하고 있지만 빠듯한 예산 때문에 힘에 부치는 실정입니다. 시군에서 지원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 의식도 간에서 해주겠지 방관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실핏줄 같은 배수로가 방치되고 막히면서 약간의 폭우에도 피할 수 있는 농경지 침수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개발공사가 혁신도시 일부 공구의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준공 처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는 나주에 조성 중인 공동혁신도시 2의 1공구 가운데 3개 공정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처리를 해준 전남개발공사 관계자 3명에 대해 징계와 함께 배임죄로 고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리 준공 처리가 이뤄진 공구에서는 도로 지반 침하와 경계석 부실 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환경단체들이 4대강 검증 토론회를 엽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과 광주 전남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오늘 낮 광주시 의회에서 영산강 승천보 축산보의 문제점과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목표와 공사 이후 나타나는 현황이 얼마나 다른지를 들여다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환경단체들은 토론회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광주은행에 대한 매각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공개 경장 입찰을 못 박아 최고가 낙찰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 자본에 의한 광주은행 인수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황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광주은행의 매각 방식을 공개 경쟁 입찰로 결정했습니다. 입찰 참여 조건은 광주은행 지분 56.97%를 전부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공개 경쟁 입찰을 명시해 사실상 최고가 낙찰로 결정돼 지역 정서를 고려한 우선 협상권을 배제했습니다. 또한 광주은행 지분 전량을 매각 조건으로 해 자본력이 큰 특정 금융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텄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금 모집이 열악한 지역 자본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어떤 특정 금융 자본으로 넘기라는 의도가 보인다는 점에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현재 광주은행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은 광주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 상공인들과 전북은행입니다.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관심을 갖고 있고 교보생명과 중국공상은행도 뛰어들지 주목됩니다. 우리 광주은행이 지역에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인수 주체를 모집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광주은행의 예비 입찰 마감은 오는 9월 23일 오후 5시입니다. 정부의 일정대로라면
우선 협상 대상자는 11월쯤, 최종 인수자 선정은 올 연말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주에 광주은행 행장 후보 12명 가운데 1차 서류 심사 통과자에 이어 새 행장 후보가 가려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광주은행의 새 행장 후보 서류 심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행장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후보 지원서를 낸 12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행추위는 이들 가운데 서너 명의 컷오프 대상자를 선정한 뒤 오는 18일쯤 면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조직 안정과 원활한 민영화를 위해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광주은행 출신 행장 선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아시아 문화전당 법인화 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아시아 문화전당을 법인화하면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도 어렵다며 설립 초기에는 문화부가 운영하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할지 말지 이 존폐 여부를 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한 민주당이 권역별로 순회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인데 정작 폐지할 뜻이 있기는 한 건지 의심을 샀습니다. 윤건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정당 공천제 찬반 검토위원회가 2달 동안 검토한 결론은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은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였습니다. 지방 정치인들이 주민을 쳐다보기보다는 자신을 공천해준 그 상급기관이나 상급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정당 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공통된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공천제가 폐지됐을 때 우려되는 점들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소수자들의 진입력이 지금도 높은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높은데 이 공천제가 없어지게 된다면 이 문은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동안 공천제의 폐해가 워낙 컸던 터라 국민의 여론은 70% 안팎이 폐지하라는 쪽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당원 투표로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자 일부에선 대선 때의 약속을 번복하려는 시도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 하는 것은 민주당이 아직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구시대 정치의 어떤 그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폐지하자는 쪽보다 존치하자는 쪽이 더 우세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30명의 의원들이 올라와서 차례로 발언했는데 우선 숫자도 압도적으로 유지론이 많았고 또 그 발언의 강도도 굉장히 아주 폐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민주당은 공청회를 거친 뒤 전 당원 투표로 존폐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서 찬반이 맞서는 상황에서 결정의 부담과 책임을 당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정당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광주와 전남 시민행동이 오늘 출범합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지방분권 운동단체로 구성된 광주 전남 시민행동은 기초자치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불법 도급 운영을 하다 적발된 택시회사가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은미 광주시 의회 의원은 광주의 한 택시업체가 불법 도급 운영을 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도급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 업체가 택시 운전원들에게 도급제 회기를 종용하며 2달째 임금 체불을 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3학년 학생들이 후배를 상습적으로 괴롭혀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얼굴을 향해 소변까지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이 학교 2학년 이모군은 지난달 담임교사에게 자신이 지난해부터 학교 폭력에 시달려왔다고 털어놨습니다. 5명의 가해자 가운데 3학년 김모군은 이군을 향해 소변까지 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에서 얼굴 입에다가 오줌을 쌌거든요. 말해줬는데요. 전 솔직히 이건 좀 심하잖아요. 근데 그 장난인 줄 알고 그냥. 김 군이 방 안에 소변을 보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이 군의 얼굴을 향하게 해 일부 소변을 묻게 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 기숙사 방에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단 둘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조사 과정이 아닌 지난 4일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 뒤에야 알려졌고 학부모와 도교육청에는 몇 차례의 폭행과 심부름 등의 단순한 피해 내용만 보고됐습니다. 소변 사건을 모른 채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에 동의했던 피해 학생의 부모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혈압이 올라가서 약을 먹었어요. 제가 용서 못한다고 그랬어요. 학교 측은 소변 사건에 대한 피해 학생의 진술을 듣고도 학교폭력위원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것을 마지막에 그냥 한 얘기 정도로 우리한테 매우 심각하게 그것을 얘기해 줬다고 하면 그 별건으로 다루거나.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 학생들 가운데 가담 정도가 센 3명에 대해 전학 처분을 내렸고 전남도교육청은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이동호 판사는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모지역 일간지 전 대표 49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모텔 운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상대방을 구속되도록 힘써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그제 저녁 7시 30분쯤 구례군 문청면 섬진강에서 53살 강모 씨와 24살 아들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다 119 구조대에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강 씨 부자가 낚시를 하던 중 강 속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급류에 휩쓸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혐의로 50살 전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어젯밤 9시 40분쯤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광산경찰서 소속 이모순경을 차에 매단 채 30m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시간여 만에 운남동 자신의 집에서 붙잡힌 전 씨는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79%인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 장선군 연천리의 한 고물상에서 드럼통이 폭발해 용접 작업을 하고 있던 고물상 주인 67살 박모 씨 등 2명이 다리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드럼통을 화덕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유증기에 불이 붙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파행을 빚고 있는 조선대 차기 이사회 구성에 돌파구가 없어 보입니다. 법인 이사회는 다음 주 정이사 1명만 우선적으로 선임해 차기 이사진 구성을 논의할 예정인데 최악의 경우 다시 관선이사 체제로 돌아갈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차기 이사 선임을 위한 4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사들은 오는 22일 다시 회의를 열어 공석 중인 정이사 1명만 우선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 이사회 정수는 원래 9명이지만 이사 1명이 사퇴해 한 자리가 비어 있고 나머지 8명도 이미 임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들은 새로 선임된 정이사로 9명의 정원을 채운 뒤 차기 이사회 구성을 논의한다는 생각입니다. 개방이사를 비롯한 차기 이사 선임안이 계속해서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되자 스스로 내놓은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지금 8분이 의결이 잘 안 돼요. 4대 4로 나뉜다든가 그러니까 한 분을 해서 9분으로 해서 결론을 내자 이런. 이사회는 또 22일 열리는 회의에서 정이사 1명마저도 선임하지 못하면 교육부에 9명의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조선대 법인은 지난 2010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뒤 3년 만에 다시 관선이사를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위신이 뭐고 이사들 몇 명 때문에 전국 대학으로 자정론이 없다고 그렇게. 다만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현 이사들의 시간 끌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이사 1명만 우선 선출하더라도 이를 교육부가 승인해 줄지 불투명해 조선대 차기 이사진 구성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교원의 절반가량이 한국사를 대학 수학능력시험 필수 과목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광주와 전남을 포함한 전국 초중고 대학 교원 1,63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한국사 교육 강화 교원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1%가 한국사 인식 강화 방안으로 수능 필수화를 꼽았습니다. 고교 한국사 이수 단위를 더 늘려야 한다는 데는 79.8%가 찬성했고 이수 시기에 대해서는 3기 학년에 걸쳐 이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45.2%, 2기 학년에 걸쳐 이수라는 답변이 30.8%였습니다. 광주 영어방송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다국어 방송 허용 의결을 받아 오는 10월부터 하루 2시간씩 생활과 관광정보, 중국 소식 등을 담은 중국어 방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거주하는 2만 2천여 명의 중국인들을 위해 마련된 중국어 라디오 방송은 서울과 부산에 이어 광주가 세 번째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정수기 상당수가 먹는 물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의회 정희곤 교육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교육청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초중고등학교 정수기를 조사한 결과 22개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에서 대장균과 일반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정 의원은 학교 정수기 관리 업무가 보건교사와 영양사, 행정 직원 등으로 나뉘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가 2013년도 지방직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523명 선발에 12,000여 명이 접수해 평균 2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행정 7급의 경우 5명 선발에 1,195명이 지원해 239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7급 지원자 가운데 지난 2009년 응시연령 상한제 폐지에 따라 응시가 가능한 38세 이상이 전체 지원자의 13%인 253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첨단과 광양 등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이 실시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광주 첨단과 광양 등 18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과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여수와 구미 등 산업단지에서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유해 화학물질과 전기, 가스 등의